유튜브 멤버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새벽 1시 8분 시작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7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카톡방에 대부분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안 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픽 종목 결과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1시간 반 전에 올려드렸었던 매수매도 방법 넘버 3도 꼭 확인하셔서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하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에 올려드렸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 BNC, 국전약품, 일동홀딩스, 바이오니아, 그다음에 주식 공부방 통해서 주식 공부방은 젊은 부자들 멤버십 등급 이상이신 분들 들어오실 수 있고 주식 스터디 강의 들으신 분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말씀드렸었고요. 한국파마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추천 이후 65%, 국전약품 36%, 일동홀딩스 38%, 진원생명과학 45%, 한국파마 54%,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HLB하고 한 두세 종목, 심텍하고 이런 종목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상승을 못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못한 종목은 없고 그런 종목들은 뭐 3%에서 12% 정도 사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시세는 반 정도는 나왔어요. 시세는 반 정도 나왔고 다만 그 확진자 수가 준다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진자 수가 준다든지 아니면 켄타우로스의 대한 악재가 발생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라든지 이런 악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로 시세가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또는 개별 종목에서는 단기 과열이라든지 투자 주의라든지 단일가 거래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공시로서 뜨면은 아무래도 소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켄타우로시스가 반대로 3명, 4명 확진이 됐다. 왜냐면 한 명이 이미 나왔는데 그분이 해외 출국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관련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장중에 급등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존스 나스닥 상당히 좋게 끝났는데 단점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25원,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고 앨런 장관이 내일 방문을 하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는 아마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현시간 비트코인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비트코인 하락분까지도 한번 보고서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사실 월요일에 한 월화수 정도에 들어갔었으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여전히 볼 거는 제약바이오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간 거에 대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100% 테마주잖아요. 실적주가 아니라. 근데 테마주랑 지수는 제가 반대로 간다고 했죠. 지수가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대형주들이 강하게 되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근데 반대로 지수가 이렇게 횡보세 하락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테마주들 장세기 때문에 그럴 때가 단타치기 스윙하기 굉장히 좋을 때다. 근데 사실 이때 많이 좀 기대를 걸었죠. 지수를 조금 대형주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수가 상승하길 바랄 테고 그런 분들은 바이든 사우디 증산에 대해서 기대를 거셨을 텐데 어쨌든 9시 뉴스에는 증산 부인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간 원유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가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여전히 강한 테마는 백신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 추이도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 주말에도 4만 명대라는 기사가 나와서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좀 강세로 보여지고 앨런 장문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건 없는데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는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최소한 언급 정도라도 있으면은 장중에는 그래도 지수가 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관심 종목 얘기하는데 왜 지수 얘기를 하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최소한 횡보는 돼야지 관심 종목인 테마주들도 급등을 하게 되는 거지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은 테마주들도 같이 약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날은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수가 최소한 횡보하는 날이 좋은 날이다. 상승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테마주 입장에서는 상승하는 날은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죠. 시가총액 1위에서 한 30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또 재료가 또 나왔는데 감염 사례가 1814명. 다만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세가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되고 MS 녹십자 MS나 이런 것들 그나마 차백신 연구소가 신규 상장 주면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로서는 그다음에 추가적인 재료들도 있죠.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제가 1번에
8,900원, 그 다음에 2번에 9,600원 써놨죠. 1차적으로는 8,360원, 종가인 8,360원을 지켜줘야 되고, 시가가, 그 다음 월요일 날 시작하는 가격이 종가인 8,360원을 지켜주면서 1차 저항인 8,9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9,600원 전호가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미리 뭐 장중에 저는 아예 뭐 분봉을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플러스 5%라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목표가 한 두 호가 정도 낮춰서, 그러니까 그래서 9,600원이면 두 호가 정도면 아마 100원 뭐 그 정도 떨어지겠죠. 일단 그 정도로 매도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된다. 그다음에 뭐 출혈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만큼 중요한 거는 제약 바이오가 계속 재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 바이오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3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RNA 리보핵산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거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mRNA 관련된 종목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진원생명과학이죠. 다만 진원생명과학은 내일 이제 투자 과열 그 3일 3거래 그 단일 과열 이제 말이 안 나오네. 과열 지정 예고죠. 지정 예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화요일부터는 지정 예고기 때문에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급등이 나면 내일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화수목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흐름 자체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로 순환매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PNC하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내일 급등이 장중에 나오면은 3거래일 단일가 매매다. 그렇게 되면 시세가 일단 1차적으로는 꺾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240선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5,300원이 종가였는데 15,300원을 지켜주면서 상승으로 시작돼서 240선을 넘어서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1차 저항은 16,500원. 그러니까 16,500원을 일단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한 17,000원대까지는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선은 18,200원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18,200원대에서는 그래도 뭐 안전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뭐 제약산이라고 해서 뭐 2만 원, 3만 원대까지는 절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범위에서 지금 이미 40% 이상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저는 여기에 있는 종목들만 지금 보려고 하고요. 한국비엔시서부터 차백신 연구소까지 다른 섹터들도 물론 있어요. 뭐 세종메디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는 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들만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비엔시는 현재 월요일 진원생명과학과 함께 단기 과열에 대한 지정 예고죠. 예고. 그래서 월요일 날에 한번 켜주고서 단일가 거래로 갈지, 아니면은 월요일 눌러주고 화요일 날 한번 켜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전약품이나 뭐 메지온이나 뭐 아직 한국파마나 이런 데는 전혀 이상 없어요. 이상 없고, 일단 메지온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월요일 하루가.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에는 좀 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스케줄 매매 가능한 7월 20일에 결과가 나오는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는 말씀드린 대로 일동제약이 현재 투자 주의, 일동홀딩스 투자 경고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화요일, 수요일까지 끌고 가서 뭐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요일에 설사 일본에서 긴급승인이 난다고 해도 재료 소멸로 급락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 아랫단에는 뭐 차백신 연구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펴보면은 수젠텍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이제 단일가 매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7월 8일에 단일가 매매 예고가 됐고요. 지금 예고가 됐고 단일가 지정이 7월 11일에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 가열로 단일가 예고가 됐을 때에서 이제 보합세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3일 동안 단일가 거래 때는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때는 사실 지난주에는 다른 종목들 다 급등할 때였거든요. 막 10%, 20%씩 급등할 때인데 수젠텍이 사실은 제일 먼저 상한가가 나온 대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단일가 거래 때는 물론 7% 상승한 날도 있지만 그만큼 흐름이 약세 흐름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이런 흐름으로 한국 PNC나 진원생명과학도 단일가 거래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 그런 것들 뭐 매매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노 CMS도 마찬가지죠. 투자 경고로 묶인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목표가는 12,850원, 850원을 뭐 갭상승이든 장초에든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13,000원은 무조건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13,750원까지도 돌파하게 된다면은 14,000원대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구간으로 좀 나눠서 호가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13,7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서 돌파하게 될 때도 밑에 당연히 거래량 보셔야 되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MTS로는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HTS랑 보여지는 그 지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한 1분 뒤에 우리 거래량이 반영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시간 거래량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MTS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 진원생명과학은 1차 목표가가 16,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17,300원, 3차 목표가가 18,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목표가이자 저항이죠, 저항. 근데 반대로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 구간까지는 급등하는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와줘야죠. 8,000주에서 뭐 8만 이게 800주인가요? 800주에서 1000주 사이 정도. 지금 1400주가 최대고 800주가 그 아랫단에 있었잖아요. 뭐 그 정도 사이에서만 거래량이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볼만한 게 이제 메지온하고 엔지캠 생명과학. 일단 일동홀딩스는 말씀대로 스케줄 매매하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는 종가인 31,900원을 돌파를 하는지 그게 돌파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한 3,000원대까지는 일단 볼 수 있고 2차 목표가인 34,000원대까지도 윗꼬리는 크게 달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시세는 안 나왔어요. 큰 시세는 안 나오고 지금 거래량 그래도 일부 좀 나와줬죠.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내일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째 날의 시그널보다도 거래량이 두 번째 날에 더 쳐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급등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22,8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가 24,000원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2,8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급등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날 또 이제 공매도가 월요일에 금지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굳이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24,000원을 넘게 되면은 갭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급등한 흐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뭐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은 신경 써야 될 건 22,8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다음에 24,000원을 돌파하느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메지오는 좀 거래량이 좀 터져줬는데 금요일에 오히려 엔지캠 같은 경우는 안 터져줬죠. 다만 과대낙폭에 따른 순환매는 돌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장중에 한번 계속 체크하는 흐름을 좀 보셔야 되고 일단 거래량이 무조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이 이제 60일선을 골든크로스로 돌파하게 되는 지점 그 지점을 한 26,5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이 가격이 좀 더 떨어지겠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최근에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25,000원, 6,000원대 정도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스윙으로 해서 한 이번 달에도 벌써 한 2,600 정도 됐고 이번 달에도 무난하게 한 4,0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부분보다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군이 어쨌든 1년에도 한 10번 정도의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집중해야지 큰 돈을 벌 수 있지 뭐 내가 매일매일 단타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연습 차원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좀 강세 테마를 빨리 타서 좀 끌고 가던가 아니면 실적 시즌에 뭐 이런 실적주들을 분할 매수. 근데 실적주들은 저도 최근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심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20선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었는데 또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목금토에 또 실패를 해서 어쨌든 뭐 20선 돌파하게 되면은 그래도 4, 5% 상승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최근엔 그렇습니다. 뭐 실적주건 사실 테마주건 하락할 땐 똑같이 하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바에는 강세 테마주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 ILI라고 실리콘투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늘 갭상한가가 월요일에 뜨게 되면은 큰 걱정은 없고, 다만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으니까 매도로 걸면 안 되고요. 자동 매매로 한 뭐 2만 뭐 하여튼 한 두호가 정도 아래로 걸어 놓게 되면은, 혹시라도 장중에 풀리게 되면은 내가 대응하지 못해도 자동 매매가 되니까 그렇게 풀리면 되고요. 뭐 그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고, 어쨌든 만약이라도 내가 장중에 못 봤는데도 급락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어쨌든 이 종가 있잖아요. 종가. 조강 ILI 같은 경우는 3,605원, 실리콘2 같은 경우는 6,870원. 이게 깨지면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고서 상한가는 갭상한가 간다면은 그래도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무조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풀리기 전까지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3연상 상한가 이후에는 사실 흐름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무상증자나 신규 상장 관련된 종목들이 점점 약세로 가고 있고, 일단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공구음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보유자 영역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포바이포도 뭐 많이 상승을 했네요. 금요일에 보면은. 뭐 그다음에 나머지 한국파마, 뭐 일동제약, 메지온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셀리드, 현대바이오. 그래서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진원생명과학, 한국파마, 국전약품, 세종메디컬까지 여전히 이제 강한 흐름으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PNC하고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단기 과열 예고에 따른 그런 흐름을, 주가 흐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미 40% 이상 둘 다 상승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늦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6종목 정도 되죠. 6종목 정도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각각의 뭐 스케줄 매매라든지 단기 과열 예고라든지 이런 악재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대장주가 시세가 잘 나오는 건 맞지만, 분명히 수젠텍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단기 과열로 묶이게 되거나 단일가로 가게 되면은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뚫고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어쨌든 안전한 날, 뭐 최소한 아침에 좀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급락하는 날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아침에 8시, 9시에 봤는데 뭐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가더라, 또는 장초에 그래도 조금 뭐 지수가 좀 갭상승으로 시작하더라, 뭐 이 정도만 돼도 큰 급등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월요일에도 보합세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좀 변수인데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대응하는 전략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매매 방법과 이제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방송을 2번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힘들어서 좀 횡설수설한 측면도 있네요. 어쨌든 좀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에도 좋은 수익 내는 뭐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